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태국인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우연히 본 것인데 희한한 광경이라서 스토리를 올린 태국인에게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은 대학교 1학년 후배들이 석사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학사 공부하는 애들이랑 석사 공부하는 애들이랑 서로 아는 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서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축하를 해준다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교수라든지 선배가 시켜서 저렇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데 시켜서 하는 애들 치고는 매우 밝고 즐거워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저기 가운데에 있는 애들이 석사 졸업하는 애들이고 둘러서서 춤추는 애들이 학사 1학년 애들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춤추는 애들이 전부 머리를 묶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로 묶어야 하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닌데 왜 다 똑같이 묶었지? 참고로 저기 남자가 안 보이는데 유아교육과라고 합니다. 스토리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았고 저 영상에 나온 개인정보를 가려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제가 알아서 가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느 태국인에게 들은 바로는 태국 대학교 신입생들은 신입생 환영회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쎄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태국인의 말로는 태국의 거의 대부분 대학교가 신입생 강제 필수 참석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팁에 가서 살펴보면 이번에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신입생 환영회가 잔인한지 의역을 하면 신입생 환영회가 빡센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글들이 보입니다. 최근 태국 뉴스에서도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가혹행위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태국 대학교에서 선후배 간의 위계가 엄격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미 태국 대중매체의 많은 창작물에서 이런 대학교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비판해왔죠. เมื่อเช้านี้มีเด็กปีหนึ่งเดินผ่านผมแล้วไม่ยกมือไหว้ใครรู้ตัวว่าไม่ยกมือไหว้ผมลุกขึ้นมาในเมื่อผมถามแล้วไม่มีใครยอมรับทั้งหมดลุกนั่งจนกว่ามีคนจะยอมรับปฏิบัติ 이 드라마는 BL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태국 대학교의 엄격한 선후배 관계, 위계 질서에 대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자신이 대학교 시절 겪었던 비슷한 악패습에 대해 트라우마를 느끼며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들어가는 소따스라는 이름 자체가 태국 대학교에서 선도부 역할을 하는 선배 학생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의 이런 위계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태국인들 중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지만 태국 회사에서는 술을 마시도록 하는 약간 권유 비슷한 강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태국에 존재하는 술에 대한 금기도 결국 금전적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집단인 회사의 위계 질서 안에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합장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태국인들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상하관계 위계 질서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이라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면 다짜고짜 상대방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아랫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라고 초면에 그렇게 위아래를 단정지어서 부르는 태국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국 문화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자신보다 어려 보이면 초면에 바로 반말을 쓰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런 행동은 다소 분쟁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지만 태국에서는 대다수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태국인들이 착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저런 위계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별 불만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과 태국 양국의 속담들을 살펴보면 옛날부터 한국에는 지배층이나 신분제도 상하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비판하는 속담이 많았던 반면 태국에서는 상하관계, 권위주의, 현실에 대해서 수긍하고 긍정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속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태국인들의 낙천성 뒤에는 저렇게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저항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에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칙대로 교복을 입던 대학생들 중 일부가 교복을 입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태국 대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지 않은 채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물어봤는데 그 또한 입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의회 제정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저 대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복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위에서 지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0년 12월에는 당시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대규모 시위의 흐름을 타서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전국 23개 학교에서 벌어졌다고 하죠. 저런 항의의 배경에는 개인의 개성, 창의성 중시 이런 근거도 있지만 그 근간에는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학생들의 일탈 행위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비행 청소년들은 수제 권총을 가지고 다니며 서로 싸울 때 쓰거나 혹은 그것으로 누군가를 위협해 돈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볼펜총은 수제 권총의 한 종류로 일반 권총 못지않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국의 10대 임신율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라오스보다는 낮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보다는 높습니다. 태국 내부적으로는 이산 지방의 청소년 임신율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2023년 2월 태국 왕실 관보에 게재된 장관령에서는 학교 측이 임신한 학생들을 강제로 퇴학 혹은 전학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임신한 학생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2021년 기준 임신한 학생 중 60%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60%가 모두 강제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생들의 비율인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태국 학생들의 저런 일탈들은 저들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윗사람과 기성세대에게 반항을 하는 것일까요? 태국 정부에서는 2037년까지 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치관의 변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진통들이 결과적으로 태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른을 따라서 걸으면 개가 물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항하지 말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라. 이런 태국의 전통적인 미덕, 태국식 상하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과연 태국이 선진국이 되어서도 태국 사회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까?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